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 9일 사건 반장에서는 디스코 팡팡 DJ가 10대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5년 4월 평소 디스코 팡팡을 자주 이용했던 피해 여학생은 그날도 친구들과 같이 디스코 팡팡을 타기 위해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가 사준 옷을 입었었는데 이후 무슨 이유인지 어머니가 사준 옷을 디스코 팡팡 DJ가 가지고 있었고 해당 DJ는 피해자에게 이거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가지러 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 학생은 엄마가 사준 옷을 되찾기 위해 해당 DJ가 사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는 처음 보는 10대 남학생과 디스코 팡팡 DJ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건이 터졌는데 두 남성은 피해 학생에게 게임을 하자고 한 뒤에 수갑을 채워 집단으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했으며 심지어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DJ 남성은 이미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고 사건 당시에도 DJ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 학생은 제대로 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두 남성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틀 뒤 DJ 남성은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또다시 피해 학생을 불렀다고 하는데 역시나 동영상을 지워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사람 새끼입니까? 게다가 저런 성범죄자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 팡팡 DJ로 채용한 해당 업주는 도대체 뭐하는 놈일까요? 이에 대해 해당 업주는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아니며 알바로 며칠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며 사건 반장 측에 전했다고 하는데 정말 손절 하나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사실 디스코 팡팡은 취업 제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해도 전자발찌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어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남성은 이미 피해 학생에게 범죄를 저지른 뒤 곧바로 다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땐 이미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더 이상 갱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재판이 가장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해당 가해자들은 그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DJ 남성은 감옥에서 피해 학생에게 편지까지 쓰며 면회를 와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재판 중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착용시킨 수갑은 장난감이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었다라며 실제로 변호사 본인 팔에 수갑을 채운 뒤 그 수갑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푸는 정신 나간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들 역시 합의된 관계였으며 10대 가해자는 특히 자신은 동영상 촬영에 반대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가해자 놈들이야 워낙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피해자 앞에서 수갑을 풀었던 변호사는 도대체 뭐하는 놈일까요? 아무리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수갑이 장난감이었고 피해자가 그 수갑을 풀었다 해도 과연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건장한 남성 2명이 방 안에 같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 여학생이 아니라 변호사 본인조차 그 상황이라면 절대 도망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도망가다가 잡히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은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간은 가해자 측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쓰레기 같은 변론을 그것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것이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심 재판부에서도 가해자 측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합의된 관계라고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디스코 팡팡 DJ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10대 가해자에겐 단기 7년, 단기 5년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가해자들 모두 늘 그렇듯 현재는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가해자들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물론이고 밖으로조차 나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알려졌는데 피해 학생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저 가해자들의 처벌이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사건 반장에서는 해당 DJ가 조두순보다 더한 사이코패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인간은 또다시 출소하게 되면 곧바로 대형 사고를 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저 DJ는 물론이고 10대 가해자 또한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주 조금이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사법부에서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자비 없는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